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고요. 네, 중2. 사는 지역은요? 송파 풍락동이거든요. 송파, 풍납, 네. 네. 뭐 좀 여쭤볼 거 있는데 그 중등 수학 총정리는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중등 수학 총정리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중등 수학 총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네, 지금은 네. 아이의 능력에 맞게 진도를 나가시고요. 총정리라는 것은 복습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복습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만약에 이제- 시험을 안 볼 때 복습을 한다고 해도 내 거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 상황에서 집중해서 복습을 하는 게 나한테 남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면 네. 여유가 있을 때는 아이의 능력에 맞게 진도를 꾸준히 나가시고 힘들어 할 때까지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기 그 중학교 거 과정을 지금 3학년 정도 거까지는 지금 나갔는데 겨울방학 때 1학기 대수 파트를 쭉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싶은데.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 예습조차도 직전에 하는 건 도움이 되고요. 방학 때 하는 예습은 고등학교처럼 4월 중간고사에서 아주 높은 성적을 내야 되는 목표식 있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중학교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공부를 하는 거는 긴장도가 떨어져서 도움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만약에 상위권이라고 그러면 예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중하위권은 예습을 해서 수업 시간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중학교 때. 네. 상위권이 만약에 예습을 하면 수업 시간에 얘가 나태해져요. 그래서 상위권은 그 예습보다는 선행을 하는 게 맞고 중하위권은 예습을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맞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개념 정리 좀 되셨죠? 그래서 네. 이번 겨울방학 때는 아이가 힘들어하지만 않는다면 진도를 네. 쭉쭉 나가는데 심화 네. 진도보다는 개념 진도로 나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교재로 여쭤보면 아, 교재는 아이가 편하게 생각하는 교재가 좋고요. 상위권이라면은 주교재하고 부교재를 같이 나가도 되고, 예, 만약에 예.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아이가 제일 좋아하거나, 혹시 학원을 다니거나 뭐 과외를 받는다면 그 협의해서 개념서 네. 위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아, 지금 예비 고1 학부모인데요. 고1 사시는 네. 지역은요? 남양주 쪽. 첫째 아이라 보니까 응? 지금 어떤 학습 로드맵을 짜는데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도예 지역이고 응? 이쪽이 고등학교는 크게 인문계 고등학교가 2개 학교예요. 응? 사립고 하나 있고 공립고 하나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사립고 쪽으로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은 좀 많이 몰리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 사립고 이름이 뭐죠? 심석. 신석, 예, 예, 예. 네네. 그래서 입시 결과로는 아직 여기가 다행히 농어촌 전형이 아직 되고 있어요. 축하드려요. 네. 해당 받을 수 있는 이력은 네네네. 있나요? 네네. 네, 좋아요. 예. 네. 농어촌 전형의 어떤 그 파급력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거 굉장히 유리한 전형입니다. 네네. 그래서 입시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서울의 어느 강북에 있는 뭐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입시 결과는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여자 아이고 아무래도 지구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아무래도 사교육에서 좀 멀어진 그러니까 사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아이를 영어는 초등학교 시절에 원서 독해를 많이 했고요. 근데 영어 읽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간 편인데 이제 막상 중학교 들어가서 학교 시험을 보면서 뭐 문법이나 이제 이런 어떤 저희 제도권 안에 제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거부 반응이 되게 심했거든요. 아, 예, 예, 예. 예, 이제 책 읽기를 즐겨 자기가 보고 싶은 책, 보고 싶은 영화를 주로 보면서 영어를 접하다가 외우고 문법을 익히고 독해를 분석을 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영어에 대한 흥미가 아이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네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책 읽기가 많이 되어 있던 친구인데 중학교 들어오면서 책 읽기를 거의 손을 놓고 있었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나름 이제 풀려보기도 했는데 2021년 3월 모평을 한번 보게 했어요. 시간을 맞춰서 80점 후반대가 나오더라고요. 엄청 잘한 거네요. 왜냐하면 3월 모평이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88점이었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네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도가 학원에서 수학 하를 지금 현재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 성향이 딱히 문과라고 보기 좀 힘든데 수학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고요. 이과를 본인은 그래도 이과를 가겠다고 자기가 원하는 진로가 이과 쪽에 있다고 이과를 가겠다고 하는데 뭐 과학이나 이런 쪽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자, 제가 진로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첫 번째 네네. 팩트 체크.
그 아이가 농어촌 지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번.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네네. 말씀을 들어보면 걔가 그 농어촌 지역에서 최상위권 같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중학교에서 중학교 성적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전교 1학년 때 10등권 안에 들다가 네. 2학년 때 10등권 안에 들다가 3학년 들어와서 좀 약간 삐끗해서 10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10등에서 최상위권에서 10등 사이에. 상위권으로 밀린 상태. 네네. 그렇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은 고등학교를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등학교 아닌 고등학교를 갈 것 같아요. 두 번째 학교. 신석고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를 보낼 것 같아요. 1번. 네네. 네네. 그리고 걔는 그런 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상위권 아이들이 대거 신석고등학교를 갈 거기 때문에 신석고등학교 아닌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1, 2, 3등 안에 들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 수학은 개념 위주로만 가서 목표 등급을 2등급으로 가져가세요. 네, 수학은 2등급만 목표예요. 절대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지 마세요. 수학은 2등급 공부하는 거하고 1등급 공부하는 게 공부량이 2배. 1등급이 만점으로 공부하려면 거기서 또 2배예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만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기출 유형만 풀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국어 공부에 집중을 하셔야 해요. 국어는 목표 등급을 1등급으로 가져가십니다. 영어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영어를 놓치지 말고 공부해가지고 영어도 1등급을 목표로 하세요. 예, 탐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농어촌 지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네. 보통 2등급 2개만 받아줘도 못 들어갈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 1등급까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네. 상당히 높은, 심지어는 서울대까지도 아니면 연고대까지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네.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그 스타일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어머니 다음번에도 저희한테 질문을 또 주셔도 되는데요. 네네. 그때 마석의 농어촌 지역 전형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시리즈로 계속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질문은 마치도록 할게요. 국어 공부를 어떻게 로드맵을 잡아야 될까요? 얘가 중3이라고 그랬죠, 지금. 네네네. 딱 국어만 제가 하는 수업 배우러 오세요. 현장 강의로 오시는 게 처음에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오면 줌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 4월 중간고사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문학 개념 공부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나 교육열이 네네. 치열한 아이들은 4월 중간고사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농어촌 지역 전형에 있고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오히려 이 아이는 바꿔서 7을 수능 공부를 하고 3을 내신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